네, 한 주간, 아니, 두 주간이죠. 두 주 만에 인사하네요.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 과제 진행했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답을 잘 적어줬는데, 이제 궁금해하고 질의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이 시간에는 먼저 답안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보고, 그리고 예제를 좀 다뤄보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그 과제의 내용을 좀 보면 A사의 웹사이트에 이제 포인트 행사를 위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기능 명세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발견된 오류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까지가 과제의 내용이었죠. 자, 그 요구사항 명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회원가입 시 자녀와 나이, 자녀 유무에 따른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력 조건은 나이랑 자녀 유무가 입력의 어떤 조건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리턴은 포인트 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세부 조건들을 여기 이제 기술하고 있죠. 만약에 회원의 나이가 16세 이하, 뭐 15세, 14세, 뭐 0세까지 되겠죠. 나이가 음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00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17세에서 59세 사이이면 150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몇 세까지라고 제한은 하진 않았죠. 60세 이상일 경우에 200포인트를 제공한다. 라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이에 관한 동등 분할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16세, 17세, 59세, 60세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동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리턴으로 받는 포인트의 값들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사실 요 4번 문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여기 이제 5번 문장과 같은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에서 이런 조건에서 만일 나이가 17에서 59세 사이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포인트를 2배로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3번 줄에 17에서 59세 사이이면 150포인트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2배로 제공하니까 300포인트를 제공하겠죠. 그러면 원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16세 이하, 그 다음에 17에서 59세 사이, 60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녀 유무가 추가가 됐죠. 근데 얘는 요 3번 줄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17에서 59세 사이만. 그러니까 16세 이하나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 유무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살짝 까다로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동등 분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2번, 3번, 4번의 조건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17세에서 59세 사이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또 두 개가 더 나눠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크게 한 네 가지 조건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동등분할을 적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지금 했던 것처럼 입출력 데이터 및 테스트 조건을 도출하고 이렇게 동등분할 기법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실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해서 수행하는 방식을 진행하는데 자, 먼저 입출력 데이터 및 테스트 조건을 도출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 데이터는 뭐다? 나이와 자녀 유무이다. 그런데 나이는
세부적으로 보면 0에서 16세, 17에서 59세,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클래스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자녀 유무는 자녀가 없거나 있거나 분리 타입이겠죠. 그래서 요 외에 뭐 세 번째 조건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녀 유무는 자녀 없음, 있음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조합은 두 가지가 될 거고 출력 데이터는 그거에 따른 지급되는 포인트 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 이런 나이와 뭐 자녀 유무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조건에 맞는 테스트를 수행해 봤더니 지급되는 포인트가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크게 한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나이만 딱 봤을 때는 3개의 클래스가 있겠죠. 0에서 16세, 17에서 59세, 60세 이상.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인밸리드한 클래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조건. 0보다 작은 조건일 경우.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음수값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인밸리드한 클래스로 0보다 작은 값일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나이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0세 이하 미만 이렇게 4개의 클래스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에서 59세 사이에는 자녀가 없거나 있거나 두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16세 하나, 17에서 59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자녀 유무와 나이 값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코드상에서. 그런데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임의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동등 분할을 하게 되면 5개의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이 각 클래스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게 되면 입력값은 여기에 이제 자녀 유무를 빼먹었는데 이를테면 10세이면서 뭐 자녀가 없는 경우, 40세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40세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70세이면서 뭐 자녀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 5세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입력 값들을 조합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기대값은 10세이면서 자녀가 없을 경우는 자녀 유무는 해당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100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50포인트의 2배니까 300포인트.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150포인트.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0포인트. 그 다음에 만약에 UI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세 이런 것들은 입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뭔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뭐 100포인트가 나온다, 200포인트가 나온다 이러면 이건 잘못 동작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포인트 좀 잡아라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은 뭐 없어도 되겠죠. 나이가 기본 디폴트 값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불린 타입으로 해피 칠드런 자녀 유무를 디폴트 값이 폴스이고 그 다음에 그 리턴 되는 포인트 값을 0으로 이제 초기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를 나이와 그 다음에 차일드를 받아서 초기 값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와 그 다음에 그 에이지와 그 차일드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리턴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메소드가 두 개인데 체크 포인트와 get 포인트. 체크 포인트에서는 각 나이대별로 얘가 포인트로 얼마를 추가하는지. 그래서 디폴트 값이 포인트가 0이니까 17에서 59세 사이면 150포인트.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면 200포인트. 그 외에는 100포인트.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죠. 자, 그리고 이 포인트가 이제 프라이빗 값이니까 얘를 get 포인트를 하게 되면 체크 포인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체크한 다음에 포인트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요 get 포인트를 호출하게 되면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값을 최종 포인트 값을 리턴하는 방식의 코드가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진 않죠. 사실 코드만 봐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든 그 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서 몇 가지 이제 테스트 케이스 그 테스트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자,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10세이면서 뭐 자녀 유무는 해당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뭐 true나 false를 넣겠죠? 그러면 100포인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세이면서 자녀가 없을 경우 그러면 100포인트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얘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돌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테스트를 돌려보면 네, 크게 문제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추가해 보는 거죠. 이를테면 아까 그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 인밸리드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는 나이가 40세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니까 150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2배니까 300포인트를 받겠죠. 그 다음에 40세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150포인트를 받겠죠. 그 다음에 70세인데 자녀가 있으면 200포인트를 받는 거죠.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음수값 마이너스 5세인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 0포인트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짰어요. 그럼 얘를 돌려보면 자 네,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뜨죠. 사실 여기서 코드 특성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까지 돌렸을 때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케이스를 수행했는데 지금 에러가 얘랑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valid equivalence class 4 24와 21, invalid 21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케이스에서 에러가 났는데 자, 첫 번째 거를 보면 첫 번째 에러는 예상 결과가 200이었는데 400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요 에러는 0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200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자녀 유무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사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인밸리드한 클래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true가 아니라 false를 얘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0포인트 받으니까 그럴 경우에
는 사실 문제를 못 찾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OK가 나와요. 왜냐하면 코드를 봤을 때 여기서 자녀 유무가 맨 마지막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는 40세이면서 true, 40세이면서 fals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10세이면서 false가 나왔으니까 70세에서는 true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찾아낸 거고,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보면 여기서 70세에서 뭐 false 그러면 true이건 false이건 상관없이 얘는 항상 60세 이상 200포인트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만약 이렇게 이제 코드를 테스트 케이스를 만약에 추가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4번과 5번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찾아내겠죠.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있으면 포인트를 추가하는 조건은 사실 이거는 17세에서 59세 사이일 경우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서 if 안에서 다시 한번 if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뭐 코드는 꼭 이렇게 안 고쳐도 상관없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이 로직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음수 값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 고려하지 못했죠. 그래서 else if age가 만약에 0세 0세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100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else else일 경우에 포인트는 0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포인트 테스트 점 자바에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다 통과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음수값이 나왔을 때 예외 처리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예제에서 잠깐 다뤘던 것처럼 여기서 쉽게 생각할 때 밸리든 클래스를 크게 나이와 그 다음에 자녀 유무에 따라서 고려하게 되는데 나이가 0세, 16세, 17, 59세, 60세 이상 이렇게 있고 자녀 없음과 자녀 있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자녀 없음과 있음은 요 17에서 59세 사이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굉장히 작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촘촘하게 해본다 라고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자녀 유무를 각 그 나이대별로 세 가지의 그룹 여기서 인베리드라는 클래스까지 4개의 그룹에 이렇게 자녀 유무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8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0에서 16세 사이에 yes, no, 그 다음에 17에서 59세 사이에 yes, no, 60세 사이에 이상의 yes, no, 0세 이상, 0세 미만에서 yes, no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보다 더 촘촘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케이스를 뽑고 그 다음에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지만 우리가 좀 더
꼼꼼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케이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명사기반 기법 중에 동등분할 설명했는데 그 이어서 이제 경계값 분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이렇게 실제 코드를 돌려서 동작시켜 가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동적 테스트라고 했죠. 지금 동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동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명세 기반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동작시키지 않고 하는 것을 정적 테스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가 있는데 동적 테스트 중에 명세 기반 기법, 그래서 테스트 베이시스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요구사항 명세가 있으면 그 요구 명세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명세 기반 기법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동등 분할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입력값이 가질 수 있는 조합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죠. 나이 값은 그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0세부터 뭐 예를 들어 100세까지 시스템이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0세에서 100세까지 값이 뭐 101개까지의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각 값에 따라서 자녀 유무가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0개가 넘는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클래스를 뽑아서 0에서 16세까지에서는 대표값 10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어떤 그 입력값의 조합의 카테고리를 자르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 대표적인 값들을 하나 뽑는 것을 이제 동등분할 기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뽑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른 모든 것을 커버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의 특징에 따라서 경계값, 불린 타입, 레인지, 숫자, 그 다음에 집합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밸리드한 요소들, 유효한 값과 인밸리드, 유효하지 않은 값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배터리 예제에서도 보면 2.5V 미만, 4.3V 이상 이런 요소들이 이제 그 인밸리드한 요소들이고,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게 이제 명세 기반 기법에서 이제 동등분할 기법인데 사실은 동등분할 기법하고 지금 설명할 경계값 분석이랑은 거의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사용돼요. 이건 뭐냐면 입력값의 주요 오류 대상인 경계값을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입력값의 범위를 레인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경우에 0에서 16세, 17, 59세,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이 값에서 임의적인 값들을 하나씩 뽑았죠. 그런데 이 값들을 뽑을 때 사람은 직관적으로 중간쯤에 있는 값을 대표적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0에서 16세면 뭐 7, 8세 뭐 이런 값들을 많이 뽑아요. 그런데 개발자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경계를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16세에서 17세 사이, 59세와 60세 사이, 0세와 마이너스 1 값의 사이, 이런 어떤 두 개의 값들을 if 조건에 equal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든지,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작거나 작다라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경계 주변을 처리할 때 실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개발자가 경계값을 처리할 때 이런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 주변 값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을 경계값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Boundary Value Analysis, BVA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경계값이 되면 아까는 우리가 동등분할로 치면 각 영역에서 대표값을 하나만 뽑겠죠. 근데 경계값이 되면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그 레인지의 동등 클래스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강도, 테스트를 얼마나 촘촘히 하느냐에 따라서 요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값과 맥스값, 우리가 밸리드한 레인지가 있는데 이 밸리드한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제에서 17에서 59세이다. 그러면 민값은 17세고 여기 맥스값은 59세가 되겠죠. 그런데 경계값 주변의 값을 처리하는데 실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16세, 그러니까 17세니까 마이너스 1이면 16세, 17세, 18세, 그 다음에 여기는 59세, 58세, 59세, 60세 이런 식으로 값들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중간값을 사람들이 뽑아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밸리드한 레인지에서 5개의 값들, 그 다음에 이 인밸리드한 값들까지 치면 테스트 강도를 세게 할 경우에 내가 테스트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최대 7개의 값을 대표값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경계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민값이 밸리드한 값이면 민값, 만약에 민값이 밸리드하지 않으면 민 플러스 값,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2개 정도를 보통 뽑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테스트 강도를 내가 좀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5개, 7개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배터리 충전을 표시하는 그런 예제에서 자, 여기서 이제 경계가 만약에 2.5V, 2.8V, 3.3V 이렇게 있으면 요 값들이 이제 경계값이 되는 거죠. 바운더리 밸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바운더리 밸류를 분석을 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밸리드한 레인지가 2.50V부터 2.79V까지죠. 그러면 2.49V, 2.50V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80부터 3.329까지가 하나의 두 번째 레인지다. 그러면 2.80, 뭐 3.29, 그 다음에 2.79, 3.3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자기 레인지에서 그 밸리드한 값의 민값의 마이너스 1값은 그 앞에 클래스에서 맥스의 맥스 값이 되는 거죠. 바운더리 밸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첩이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무조건 4개씩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 곱하기 4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2개씩 뽑고 그 다음에 맨 끝에 4.3V, 2.49V 이런 값들이 추가가 되면 경계 주변의 값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레인지에서 뭐 2.6V 뭐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하나 뽑았다고 하면 지금은 대표값을 뽑을 때 이 경계 주변의 값들을 중심으로 뽑겠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경계값 분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예제에서 더 추가해 볼 수 있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가지고 그 경계의 값들을 추가해서 케이스를 뽑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예제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17에서 59세 사이다. 그리고 16세 0세부터 16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영세가 있을 수 있고 얘가 뭐 16세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아까는 10세 경우 하나만 했었는데 0세와 16세를 추가하게 되면 바운더리 밸류를 추가해서 고려해서 첫 번째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민값과 맥스값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코드를 수행할 때 만약에 사용자가 17세 이하인데 만약에 이퀄을 잘못 넣어서 17세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17, 뭐 16, 17, 18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계 주변의 값들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경계값 분석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계값 분석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세 기반에서 그 동등분할과 경계값 분석은 같이 쓰여요. 보통은. 그래서 맨 처음에 동등분할을 먼저 하고 이 동등 클래스,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표값을 뽑을 때 경계값 분석을 적용해서 이렇게 맥스값과 민값을 고려해서 케이스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우리가 이제 과제에서도 해봤지만 입력값이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죠. 전압값이라는 뭔가 숫자 값을 받아서 얘가 플로팅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뭐 전압값과 뭐그 전류값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값을 받는다. 저항값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두 개의 입력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한데 참고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 거라서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이제 그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항상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의 경우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한된 리소스에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최소한의 케이스로 최대한의 커버를 하는 케이스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동등분할을 하고 거기서 경계값을 뽑아내고 하는 이유들이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얼만큼 늘려가느냐. 근데 이제 촘촘하게 늘려가면 아무래도 결함을 발견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가면 그걸 만들고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얼만큼 촘촘하게 할 거냐, 얼만큼 적은 노력이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딜레마인데 여기서 이 두 개의 x1과 x2를 두 개의 입력값의 조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을 어떤 int 값의 a와 b의 레인지를 가지는 int 값의 범위 그 int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c와 d의 레인지를 가지는 뭐 int b 뭐 이렇게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x2를 고려하지 않고 x1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5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 그 다음에 민값, 민 플러스 1, 맥스 마이너스 1 이렇게 5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 x2는 어떻게 고려하느냐? 그냥 x2를 중간값으로 놓고 고려하는 5개. 반대로 그러면 x1을 중간으로 놓고 x2를 중간, 맥스 마이너스 1, 민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조합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개, 4개 하니까 총 9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월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이 중간값을 하나는 중간값을 놓고 다른 하나만 경계값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두 개의 모든 경계값을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x1이 a 값이면서 x2가 c 값인 경우, 그러니까 둘 다 민민 값인 경우에 뭐 하나는 민 플러스 하나는 민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개 다 민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는 맥스 둘 다 맥스 마이너스 1 맥스 마이너스 1 둘 다 맥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나는 민 값이고 하나는 맥스 값 하나는 맥스 값이고 하나는 민 값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게 이제 월스 케이스를 추가하는 방식이고 다른 조건으로 가면 여기서는 로버스트니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아까 밸리드하지 않은 경우 인밸리드한 클래스들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에 합쳐지게 되면 월스트 케이스의 접근과 로버스트니스 방식과 이 두 개의 방식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뽑았던 방식보다 이제 인밸리드한 케이스를 자 민민에서 민 마이너스 1, 둘 다 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맥스에서 맥스 플러스 1, 둘 다 맥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들을 뽑아내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를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만 해도 7의 2승, 7의 제곱이니까 4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고려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까와 같이 그런 예제에서도 사실 테스트 케이스가 되게 많은 편인데 이렇게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론적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갈 것이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등분할과 명세 경계값 분석 이 두 가지를 이제 접근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등분할과 경계값 분석의 기법의 한계점이 있는데 참고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일련의 동작에 대한 조합을 테스트하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입력의 범위를 동등분할해서 제한하더라도 이게 조합에 가능한 수가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아요. x1과 x2의 두 개의 값을 받는데 얘를 경계값 분석했더니 49가지가 나온다. 그럼 하나의 메소드에 대해서만 단위 테스트를 49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하고 그게 또 그런 함수가 메소드가 막 10개씩 있다.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500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거의 뽑아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합에 가능한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얘가 x1이 예를 들어서 얼마 중간 이상일 경우에 x2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값이 서로 의존적인 어떤 의존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출력 조건이나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입력 조건을 동등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도메인 테스트라는 방식이 또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다루진 않는데 아무튼 또 다른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레인지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동등분할,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 이것을 조합한 그런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명세기반 기법에서 경계값 분석 예제를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그 배터리 체크 예제를 가지고 보면, 그 명세기반 동등분할에서는
우리가 크게 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뽑았죠. 그래서 여기 2.75, 2.98, 3.57, 4.04 거기에 인밸리드한 케이스 2개, 그래서 총 6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얘를 경계값 분석을 추가했더니 1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죠. 밸리드한 레인지 4개에서 각각 2개씩 나왔기 때문에 아까 6개에서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각각 4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총 1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예제에서 보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체크 배터리 테스트에서 여기서 만약에 0.7V 라는 것을 그냥 인밸리드한 클래스의 첫 번째 그냥 중간 값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얘 말고 우리가 케이스를 여기에 이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바꿔서 2.49V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2.49V가 제대로 동작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인밸리드 민 값이고 맥스 레인지다. 그러면 4.3V가 넘어가면 4.29V까지가 밸리드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30V를 넘는다. 그러면 인밸리드한 경우다. 이런 식으로 인밸리드한 경우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첫 번째 레인지를 뭐라고 했었죠? 위틀로우. empty인 경우에 empty의 민이다. 민 값이다. 그러면 2.75가 아니라 2.50이 되겠죠. 50V가 되고 empty의 맥스 값이다. 그러면 2.75가 아니라 79V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추가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볼 수 있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체크 배터리 좀 잡아가 여기서 이제 레인지들이 잘 표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명세 기반 기법에서 이제 동등 분할과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을 활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인밸리드한 부분도 민값과 맥스 값을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empty, 그러니까 4칸 모두 비어 있는 경우에 동등 분할에서는 한 개의 대표값만 뽑았죠. 그래서 2.75 이렇게 뽑았는데 이것을 경계값을 분석해서 2.50V와 2.79V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값들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와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그 다음에 요 empty에 해당하는 두 개의 케이스를 추가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케이스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계값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등분할이 적용이 되면 동등분할 적용된 값의 그 경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여기서 바운더리 밸류의 그 주변 값들이 유효한 값과 유효하지 않은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그 값들을 비교해 가면서 케이스를 추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명세 기반 기법 중에 이제 경계값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값 분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등분할과 맞물려서 같이 많이 수행이 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테스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